네, 반갑습니다. 창업론 세미나 드디어 마지막 주 강의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두 주 정도 온라인 하고 나서 아마 오프라인 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참 교류를 하고 수업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업앤다운을 겪으면서 굉장히 좀 아쉽게 끝까지 그냥 온라인을 하게 돼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인원 숫자가 뭐 30명까지 떨어지고 어떨 때는 한 자리 숫자까지 뭐 10명 미만까지 떨어졌던 적도 있었는데 다시 또 코로나 발병하는 인원이 뭐 300명이 넘어서면서 불가피하게 좀 계속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강의하면서 재미는 사실은 학생들 간의 그 교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매 학기 강의하면서 학생들하고 다양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과정이 아마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나 뭐 교수나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들이라도 그런 텐데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나름대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요. 강의 전반은 창업론에 관해서 나름대로 이론과 또 실제를 좀 강의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창업과 관련되는 거시적인 부분들 또 여러 트렌드들 그다음 창업 관련된 환경들 뭐 등등 해서 그다음에 창업에 관련된 여러 이제 요인들 창업에서 가는 주로 이슈들 논점들 논쟁들 다양하게 좀 다루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혹시 또 제가 나눠드린 창업론 세미나 강의 세미나 PPT 같은 거 보면은 차분하게 넘겨보시면 혹시 외부에 강의할 때 여러분이 이제 포커싱 하는 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빼대로 조금 이렇게 수정하면은 여러분이 외부 강의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수업 초기에 올려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던 얘기들 중에서 못한 얘기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데는 강약을 조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은 어떤 챕터는 거기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기도 하고요. 어떤 챕터는 아주 간략하게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에 관련돼서는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창업의 나름대로 개념들 또 시대적인 의미들을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창업의 글자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게 원래 창업이라는 글자나 뭐 경영이나 뭐 사업이나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하고 관계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게 창업이라는 얘기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필수 또는 필수 과목이 되지 않았을까. 어쩌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두 번째 시간부터 얘기했듯이 시간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인구와 연령 구조에 관한 거죠. 특히 이제 인구 자체가 우리나라 몇 년째 계속 적체되어 있고 출생률도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연령 구조, 특히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기대 수명 자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장수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 뭘 얘기냐 하냐면은 상상을 초월하게 장수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직장 생활 자체는 대부분의 직장이 뭐 4, 5정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45세가 정년이라는 얘기죠. 50도는 60의 회사를 다니면은 도둑놈이다 할 정도로 결국 뭐냐면은 50 내지 60까지 회사를 다니게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또 산업 팬들도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기존에 30년 전에 공부를 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그 직장 생활을 했던 그런 패턴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모든 산업 구조가 바뀌어 있죠.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들도 보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해당되는 회사들이 기존의 철강이라든지 뭐 제조라든지 의류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보면은 뭐 1위가 뭐 아마존 같은 회사,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 다니는 회사는 그런 회사 있지도 않은 회사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 수많은 회사, 뭐 자라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의류 회사입니다만 의류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요. 수많은 회사들이
새롭게 태어난 회사들이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뭐 많이들 이미 사양 또는 퇴조했죠. 그래서 그런 시대적 의미를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그 가장 충격적으로 봤던 그 한 광경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산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부산에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란 광경이 한 5시, 6시쯤 돼가지고 서면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지금 어딘지 부산 사람이라는 잘 모르겠는데 서면에 가가지고 카페가 되게 많더라고요. 흔히 그때 당시 다방이죠. 2층인가 딱 앉아서 보는데 한 6시, 7시 돼서 나오니까 새까맣게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서면 인근에 신발 공장하고 의류 공장에서 나오는 퇴근하는 저렇게 처녀들이 많다니. 저는 시골 산골짜기 출신이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근데 특히나 여자들이 새까맣게 나오니까 되게 거의 이렇게 막 입이 벌어질 정도였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서면을 한번 가봤는데 황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으로 막 음식점과 사람과 막 이게 이게 구름대까지 나오던 그 광경이 온데간데 없고 황량한 들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에 그때 왕성했던 의류 업체들, 왕성했던 신발 업체들이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서면이라는 동네가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정말로 그 깜짝 놀랐던 그런 광경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광경에서 굉장히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광경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굉장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회사들이 금방 무너지기도 하고 뭐 US 스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들이죠. 일본 제철, 신일본 제철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회사였어요. 그런 회사들마저 지금 거의 뭐 사실은 그 미국의 주요 기업 축에 들어가지도 않고 일본의 주요 기업 축에 들어가지도 않죠. 그래서 어쨌든 산업의 패턴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한다. 빠르게 변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빠르게 변하는 그 회사 속에서 회사들도 살아남기 힘들지만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 기업 내에서 아주 오랫동안 다니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가장 산업 패턴이 빠르게 돌아다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들 또는 여러분이 자문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그 산업 패턴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회사도 망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생각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이해한다면은 또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아마도 오랫동안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이 회사에 나 환갑때까지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굉장히 막막한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상치 못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 이 노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갑자기 노인이 된 건 아니에요.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 퇴직했는데 마땅히 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한 50대 중반에 하고 났을 때 10년 전 65, 20년이면 75세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퇴직할 때쯤 되면은 나는 아마도 뭔가 할 일이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들. 나는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이 두 가지 다 틀린 거죠. 뭔가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일이 없는 거죠. 나 오래 살지 않을 거야. 그래도 진짜 오래 사는 거죠. 두 가지가 최악의 생각들이 겹쳐버리니까 노인은 되었는데 할 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결과가 뭐냐면 결국 노인이 빈곤에 처하게 되는 결과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예요. 사실은 세상을 길게 보고 패턴이 빠르게 변하는 걸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해도 해야 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은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내가 그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나이가 들면은 뭔가 할 일이, 나이가 들어도 뭔가 할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필수적으로 내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창업의 시대적인 또 다른 의미는 산업 트렌드도 바뀌지만 산업 트렌드부터 그 위에 있는 산업혁명이 저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보통 100년, 20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3차 산업혁명이 1980년대 진행되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2010년 전후부터 시작되었는데 혁명이 불과 한 30년 만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30대든 40대든 50대든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거대한 혁명을 동시에 맞닥뜨리는 굉장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거대한 혁명을 두 가지를 동시에 맞닥뜨리면은 여러분이 준비를 안 하면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고요. 여러분이 준비를 한 사람이라면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의 시대적인 의미는 결국에는 준비된 사람이라면 3차 산업혁명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그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이 열리는 엄청난 시대적 기회를 동시에 누리는 거예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혁명과 인터넷 혁명이고요. 그리고 통신혁명까지. 4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결국은 인공지능과 AI, 빅데이터 이것들이 또 3차 산업혁명 위에다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회가 동시에 주어진 세대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부자들의 그 지도를 보면은 1800년도 후반하고 1900년 초반에 엄청나게 부자가 많이 생겼어요. 특히 미국을 기준으로. 이때가 언제냐면요. 결국에는 이때가 바로 미국의 산업혁명이 닥쳐가지고 결국 미국의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미국의 기차가 이루어지고 미국의 서부가 개척이 되고 철도가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정권시장이 열리고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차 산업혁명이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 미국에서 꽃을 피웠을 때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거든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만약에 이끌어 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도권을 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위치에 있어요. 한 나라를 둘러싸고 이렇게 많은 강대국들이 서로 경쟁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건 동시에 뭐냐면은 엄청난 기회가 있는 동시에 엄청난 위협이 닥쳐 있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 옆에는 세계에서 최신에 가장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가장 높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있어요. 가장 큰 시장이. 그 다음에 중국이 약 우리나라의 교육 한 40% 교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는 미국하고는 우리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1945년 독립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근간이 되는 나라였고 50년대 6.25 사변 때는 한국을 적화로부터 방치한 나라였고 지금도 약 우리나라 교육의 한 20% 내외를 담당하고 있는 15% 내지 20% 교육을 담당하는 나라예요. 그 미국의 주한미군도 있고 그런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바로 또 북한 바로 위에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소련이라는 나라 자체는 아시다시피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약간의 기울었지만 어마어마한 나라고 우리나라 오른쪽에는 또 일본이 있어요. 자,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세계 4대 강국이 맞닥뜨리는 그런 접점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잠깐 수업 외를 잠깐 빗나가면은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해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면요. 다주택이 아니라면은 부동산을 절대로 팔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몇 평의 땅이라도 가지고 계시면은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 땅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한국이 경제가 안 좋아지더라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국이 망하더라도 한국의 땅값은 특히 서울의 땅값은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자체가 여러분이 땅을 판 걸 가지고 현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아주 급박한 일이 아니라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자산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자산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특히 부동산의 비율은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집이나 주택뿐만 아니라 뭐 시골에 아주 메마른 땅이나 절대동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팔지 마라. 사는 부분은 별개 부분이니까 사야 됩니까 하는 부분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은 부동산 투자론이나 자산관리론 등등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죠.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뭐냐면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대한민국이 특히 서울이 엄청난 좋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는 두 가지 거대한 혁명의 기회, 혁명이라는 속에는 엄청난 다양한 수천 가지 사업 기회들이 생기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수업 좋게 되겠지만 인구와 연령 구조에서 굉장히 오래 산다.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10년 전에 벌써 얘기를 했어요. 미래의 가지 세 틀의 이 세 이슈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저성장. 세계적인 저성장은 불가피하다. 두 번째는 고령화. 세 번째가 뭐냐면요. 각자 도생이에요.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집단주의적. 그래서 여기서 시공인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피터 드러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첫 번째 시가 타임에 관한 얘기고요. 두 번째 공에 관한 얘기고요. 세 번째가 인에 관한 얘기였어요. 첫 번째는 이거 인구와 연령 구조 얘기. 두 번째는 뭐냐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가 인인데 이 인이 무슨 인이냐면요. 이쪽에 전문화된 차별화된 특화된 인력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동향을 봐야 된다. 넥스트 소사이티. 다음 세대에서 한 사회가 어떻게 바뀔 거냐는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살펴봐야 미래가 결정. 이 인이 뭐냐면 이게 특화된 인력, 전문화된 인력, 차별화된 인력이 필요하다. 바꿔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그러한 인력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적 관점에서도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기회들이 어디서 생긴가를 살펴보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께 드리는 보면은 PPT 자료에서 8번 기회랑 관련돼서 보면은 새로운 사업 기회가 어디서 오는가에 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창업론 얘기하면서 특히나 공진화에 관해서 얘기해요. 공진화는 코-이볼루션이라고 했어요. 공진화는 뭐에 관한 진화, 뭐에 관한 진화. 첫 번째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기회이기도 하죠. 특정적인 기술의 진전. 기술만 진전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다음에 뭐예요? 기술에는 일반적인 기술보다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같이 진전이 돼야 기술이 발전이 있다. 그렇죠? 사회적 기술 같은 건 뭐예요? 정치 제도라든지 사회 구조라든지 주식회사 제도라든지 뭐 이사회 제도라든지 실질적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 사회적 기술이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원래 기술은 뭐예요? 그냥 기술 같은 경우는 물리적 기술, 이게 물리적 기술이죠. 이 기술은 물리적 피지컬한 기술이에요. 뭐 인터넷이라든지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그래서 이 물리적 기술하고 이 사회적 기술 이 두 개가 적절하게 같이 발을 맞추면서 진화가 되어야 한 사회에 진전이 있다, 발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와 관련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창업이 뭐냐? 창업은 결국 시대적 의미는 어쩌면은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활용해야 되는 거죠. 활용하지 못하면은 수레바퀴로 여러분이 굴리면서 마차를 끌고 갈 거냐? 아니면은 마차의 마차 바퀴에서 깔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땅바닥에 쓰러질 거냐? 굉장히 필수 불가능한 문제인 경우에서야 사생 결단의 문제이기도 해요. 창업의 시대적 의미는 뭐냐? 새로운 경영 모델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식 산업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장치 산업, 기계 산업, 큰 산업이 뭐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크 주크버거가 만든 페이스북 보세요. 아이디어 그냥 뭐가 없어요. 기계도 하나도 없어. 그죠? 거대한 공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카카오 게임즈라는 게임 보세요. 네이버 보세요. 카톡 보세요. 이거 뭐가 돈이에요? 뭐가 회사고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산업을 주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글로벌 대응,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우리 꼬마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네이버가 아니고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지금 3살 먹는 아기들도 핸드폰 가지고 뭘 가지고 놀고 있어요? 유튜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대표적인 그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해를 못하면은 결국에는 다음 사회를 이해를 못하는 거고 여러분이 창업 자체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죠.
등등에 관한 얘기들을 쭉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의 공진화에 관해서 얘기했고요. 피터 드러커도 얘기했고, 글로벌 체인에 관해서 얘기했죠.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밸류를 어디에 두고 여러분이 회사를 어디에 둘 거냐를 가만히 살펴보시죠. 이 PPT 그림 중에서 한번 22페이지쯤 보면 나올 거예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 가지고 글로벌 경쟁력. 만약에 소비자 가격이 $100짜리가 어떤 뭐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옛날에는 제품을 만드는 제조 자체가 대단한 생산 관리가 그 뭔가의 핵심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앞쪽에 해당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보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야 택배라든지, 소비자라든지, 뭐 경영이라든지, 온라인 유통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밸류 체인 같은 것도 옛날의 밸류 체인하고 차원이 다르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쯤에서 한번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자,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처음에 전기차를 만들겠다 그럴 때 제가 무슨 전기차를 만들어 했는데 지금 뭐예요? 전 세계 자동차 판도를 거의 뒤집고 있죠. 또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한 10년 전에 내가 스페이스 X라는 걸 통해 가지고 왕복 우주선을 만들겠다. 그래서 다들 참 괴짜다, 미쳤다 그랬죠. 근데 다시 얼마 전 불과 며칠 전에 로켓이 발사되고 유인 로켓이 갔다가 다시 또 보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업을 또 성공시켰고, 그 다음에 추진체, 1단 추진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큰 기계인데 1단 추진체가 바다로 떨어지는데 그걸 다시 해수역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상상 속에만 있던 것들을 현실화시키고 있잖아요. 누가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인이 한 명의 핵심적인 한 사람이 전기차 시장,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 자체를, 화석 연료에 해당되는 기름으로 되는 시장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잖아요. 누가요? 한 명의 사람이. 그러면 창업론에서 바라보던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혁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거냐, 그 나라의 기업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거냐는 결국에는 기업가는 타고나는가, 기업가는 만들어지는가라고 물어봤잖아요. 처음에. 창업가는 타고나는가. 네, 등등의 부분도 살펴보시면은 문화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패를 용인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창업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뭐고, 가지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뭘까? 창업을 인커리지하는 요인들은 뭐고, 창업을 약간 방해하는 요인들은 뭘까 하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창업에 관한 여러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트렌드 자체가 이세돌과 알파고하고 싸우는 거 과정 봤지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바둑만을 가지고, 바둑의 도사인데 기계한테 졌어요. 아주 비참하게. 이걸 보면서 사람이 기계를 이길 수는 없구나. 그럼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건 뭘까?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건 결국 창의력과 혁신성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창업은 뭐냐? 결국은 창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결국은 이 아이디어, 창업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 등등과 관련돼서도 여러분이 새로운 고민들을 해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 진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AI 자체가 인간 자체를 엄청 넘어서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쪽 설명하면서 창업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